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3년이라는 집중이 정말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파트너들한테도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또 뭐 어떻게 이걸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저희 스폰서님 저한테 그랬듯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냅두면 알아서 해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더 하기 싫을 것 같아. 그래서 파트너들,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회사 이렇게 리더, 대표 사업자로 가신 분들이 보면 조금 있다 그만뒀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회사가 계속 뭐라고 이제 요구하고 뭔가 얘기를 하나 봐, 자꾸.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할 건데 자꾸 얘기를 해서 그 그만뒀다고 하는 다른 회사 이런 리더 얘기를 듣는데 참 제가 보면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제가 보면 또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한 가지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잘하는 분이 성공하는 거 저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그거는 본인에 대한 변명과 핑계예요. 우리 국대표가 가수로 성공 못한 이유는 재주가 너무 많아서예요. 재주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노래밖에 못한다면 노래만 했을 거야. 그럼 성공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인큐텐, 이 사업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업만 해서 성공하는 거야. 그게 저예요. 제가 다른 걸 할 줄 몰라. 그리고 저는 뉴스나 어디에 나오는 것도 뭐 하나도 몰라.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저는 인큐텐, 이 사업이 저한테 맞았고, 이 사업만 한 거예요. 오로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 사업만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 재주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각자 뭔가 자꾸 뭐를 해고, 자꾸 뭘 같이 한다라고, 절대 내가 볼 때는 그 어느 것도 하나 성공할 수 없다.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들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 파트너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내 파트너들이 그렇게 한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건 마찬가지야. 우리 인큐텐에서 내가 월 수입을 물어볼게요. 김현 사장님 물어볼게. 이 사업 안에서 1,000만 원, 1억을 벌면 다른 일들 같이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업에서 1,000만 원, 1억을 벌면 나 다른 거 안 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뭔가 비전 있다고 느끼지 못하시는 거고 다른 일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 그런데 인세적인 수입이 이 안에서 들어오니까 한 달에 버는 돈을 내가 다 써도 그 다음 달에 또 들어오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없기 때문에 정말 3년의 집중이 중요하고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인큐텐에서 내가 그 1,000만 원, 1억을 벌기 위해서 우선순위와 집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내가 하더라도 물론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살아야 되죠. 누구나 처음에는 투잡 쓰리잡으로 합니다, 일을. 그렇잖아요?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투잡 쓰리잡을 할 때 우선순위가 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큐텐의 가족, 우리 인큐텐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인큐텐에 대한 비전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지금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굳이나 파트너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파트너들에게도 저는 그래요. 투잡을 하는 분을 전업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파트너들에게도 다른 분도 전업하세요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왜요? 그분이 전업을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본인이 뭔가 배우고 확신이 있고 뭔가 치기.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만 해요. 3년 동안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뎁스 한 그룹만 파는 거예요. 한 그룹을 파고 내려갔을 때 옆구리를 위스를 피고 나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라고 하는 분들을 우리는 후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업이니까 기승전결 인큐텐.
그런데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많다. 많은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뎁스를 찾아서 후원할 때도 그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건 우리가 인큐텐의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할 때, 컨택을 할 때 100명 중에 50명 찾고 50명 중에 20명 찾고 그 20명 중에 10명 찾고 10명 중에 5명 골라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리더를 후원할 거냐. 그 우선순위도 되게 잘 선택해야 돼. 근데 우선순위에 같이 꼭 성공하고 싶은 사람 후원하세요. 정말 그게 진심이신 분. 그죠? 그래서 그런 분을 후원해야 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뎁스를 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뎁스를 정해서 그 뎁스는 집대처럼 내가 그 위스를 같이 봐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미팅에 대한 우선순위, 후원을 하는데 우선순위, 전체적으로 모든 우선순위라는 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사실 1시간 안에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이 성공하잖아요. 긍정적이고 주도적이고 열정적이고 따뜻한 언어와 행동을 하시는 분. 그래서 사실 우리 최복희 대표님이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꾸 최복희 대표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중에서 보면은 맨 끝에 안녕 이거 하실 때 그게 최복희 대표님만 어울려.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안녕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분들도 참 재밌죠. 귀엽죠. 위트 있고. 그래서 책도 읽어주시고 그죠? 근데 참 재밌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어떤 데로 따뜻한 마음도 중요한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항상 주변에 우리가 사람이 있는데 약간 뭔가 그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 약간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자꾸 하고 내가 투덜대는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그 투덜대는 그 습관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장애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걸 보면서 파트너가 말은 안 하지 처음에는. 파트너들은 얘기 안 합니다. 스폰서님한테. 충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또 그렇게 충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들 그 스폰서님이 속이 크지 않아서 삐지시면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 잘하는 줄 알아. 그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투덜대는 것이 내 파트너한테는 그것이, 농약살포가 되고, 살충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제초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정말 필요하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니, 밖에서 다른 회사 일하는 분들이 인큐텐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리더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모시고 오고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큐텐을 좋게 얘기합니까? 인큐텐 제품을 또 좋게 얘기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인큐텐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인큐텐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인에 대한 방어, 장벽, 핑계, 이런 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그렇냐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참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 아니, 뭐, 밖에서는 저 예전에 다른 회사 일할 때도, 아니, 뭐, 망한 회사 일을 왜 하냐라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때 제가 유사 일할 때 A사 하지 왜 유사하냐, 뭐 이러면서.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스폰서님이 있는데, 제품 이 정도면 됐는데. 근데 지금 뭐예요? 더 훌륭한 리더가 경영하고 더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앞으로 결국은 사람들이 인큐텐 제품을 찾을 건데, 뭐가 중요합니까? 전 세계가 우리 인큐텐을 원하는데, 여러분들 이러다가 한국 시장이 뺏깁니다. 외국에. 외국이 더 열정적이고 주도적이고 더 간절해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한국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아시아 1등이 목표이기 때문에 더 큰 성공자가 해외에서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 좀 더 주도적이려고 노력해야 되죠. 최근에 원데이 세미나 때 보니까 우리 정영근 대표님 아주 사업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파트너들하고 으쌰으쌰 모여가지고 뭐 구호를 하고 뭐를 하는지 알가 사람들이 다 거기 쳐다보더라고. 그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사업을 잘한다고 보여지는 사람과 사업을 하고 싶지. 사업이 어려워 보이고 못하는 것 같은 분하고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정적으로 좀 주도적이어야 된다라는 강의를 했는데, 야, 원데이 세미나 때 바로 하시더라고. 진짜 대단하시고요. 거기에 또 우리 김혁수 대표님 보세요. 맨날 다니면서 막 뭘 찍으면서. 정말 온라인에서는 앞으로
또 검색 순위 1위가 인큐텐이 될 때 그런 미리미리 준비했던 온라인 마케팅 했던 분들이 모두 다 가져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한 자기 관리.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스캔을 뜨면서 이렇게 봅니다.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한 자기 관리 정말 중요해요. 내 자기 관리.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성공을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성공하기 전과 후는 뭐가 다릅니까?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성공하기 전에는 술이 취했는데요. 성공하고 나니까 술이 안 취하네요. 이게 이런 얘기를 가볍게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성공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런 좀 관리, 자기 관리. 근데 사람이 참 골프를 처음 칠 때도 계속 똑딱이를 하면서 그 배운 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코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래 했던 습관, 편한 자세로 돌아간다. 이야기는 뭐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저도 의장님한테 코치를 받지 않잖아요. 제가 좋은 강의 듣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저도 자꾸 편한 행동, 편한 자세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저도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못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내가 어울리는 5명이 나의 미래, 평균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어울리는 분들이 성공자, 스폰서님, 좋은 분들하고 자꾸 어울리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자기 관리. 그래서 말은 옮기지 않는다. 말을 옮기지 않는다. 내 할 일만 한다. 그리고 포근하게 감싸준다. 그리고 이 사업 안에서는 욕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라는데 막 18 이런 거 찾고 반말하시고 막 쓰레기 버리고 욕하고 남 흉보고 이런 행위를 전 리더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만약에 좀 더 싸게 팔려고 노력한다? 막 이런 거 리더 아니죠.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한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가 1년만 이 사업하는 게 아니라 평생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도를 하고 나면 사실은 그것이 부부간에도 신뢰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다른 밖의 세상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밖의 세상에서는 그, 뭐 애인이 다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밖에서 다른 분들 요즘 사람들은 뭐 애인이 다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 그런 얘기는 뭐예요? 뭔가 합리화를 하기 위한 건가? 나한테 저런 얘기를 왜 하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 아이들한테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저희는 그런 거 키우지 않아요. 우리는 애인 같은 거 안 키우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 내 자기 관리.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친절하죠. 친절하다 보면 상대는 그것을 밖의 세상에서 보듯이 오해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관리 약간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장애물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아직은 한국은 그래도 뭐, 약간은 도덕적인 부분, 뭐, 연예인들도 갑자기 뭐, 바람을 폈다, 혼의 자녀가 있다, 이러면 갑자기 인기 뚝 떨어지면서 여자들은 일단 싫어해요. 남자가 바람 폈다면 여자는 다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좀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전혀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사업 안에서는 윤리 강령이 있잖아요. 이성교류 금지, 이성교류 이 사업은 사업하러 왔으니까 사업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싱글끼리 만난다? 아니, 싱글끼리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업에는 도움이 또 안 돼요. 우리가 사업하러 왔는데 그래서 좀 약간은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기 관리. 예, 그래서 이게 오해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형제 라인 교류를 하지 마라. 왜냐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파트너와 스폰서 어울리기도 바쁜데 형제 라인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혼선이 와요. 그리고 형제 라인은 내 사업에 방해를 주거든요. 왜? 내가 선의 경쟁으로 저 사람보다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되게 으쌰으쌰 화이팅 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또 시기하고 희생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사업하는 방식이 달라요. 스폰서님이 코치하는 방법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형제 라인이 교류를 하는 건 이게 혼선의 어떤 그 역할을 준다. 그래서 팀 안에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정도만 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가 이 안에서 정치나 종교 얘기는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물론 이제 인사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계속 뭔가 자꾸 종교를 드러내고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만 아야 되잖아. 내가 기독교면 기독교 파트너만 아야 되고, 내가 불교면 불교 파트너만 아야 되고, 그잖아요. 그리고 뭐, 뭐라 그러지? 뭐, 이단이든 뭐 이런 단어를 쓰시면 혹시라도 이렇게 종교가 조금 다른 분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각자 믿어야지. 이 안에서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각자 믿음은 알아서 하시고, 이 안에서는 우리 인큐텐하러 왔어요. 선교 사업하러 온 거 아니고, 포기하러 온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각자 하시고 장애물을 말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정치 얘기, 어떤 당, 제가 얼마 전에도 개그맨이 이 모창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어느 당도 아니에요. 저는 정치도 관심 없어요.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이 하고 그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전 인큐템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약간은 그 어떤 것도 사실을 비방하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얘기 안 해. 아무 얘기도 안 해. 예,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굳이 그걸 얘기해서 서로 이게 사람 상대, 그러면 내가 또 한 당만 또 이렇게, 우리는 이 당이야. 우리는 이 당이야. 우리 팀은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을 드러내는 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물을 만들지 않아야 돼.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얘기하면 꼬이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고 꼬이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전거래죠. 근데 제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인큐텐에는 없는데, 스폰서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그걸 돈을 안 갚았어. 그리고 나서 뒤에서 들리는 말. 아, 나 때문에 본인이 돈을 벌었는데, 뭐 이거 뭐 갚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 돈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성공 못한 이유가 있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기하죠. 예. 저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그 인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내 만 원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만 원도 소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돈이 소중하듯이 회사의 돈도 소중해야 되고, 항상 내 일처럼 주인 정신으로 뭔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그렇게 왔고. 그런데 저는 돈을 빌려서 안 갚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돈을 뭐 빌리지도 않지만. 그리고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품을 내가 빌렸으면 갚아야 되죠. 저는 그러니까 이은하 대표님이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 이건석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김현미 대표님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아주 우리 가족이긴 해요. 근데 되게 우리 집이 참 그런 건 잘 배운 것 같아. 깔끔해.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은하 대표님도 되게 깔끔해. 언니고 동생이지만 되게 그런 셈에 대해서는 아주 깔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본인들이 어려울 때는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갚기로 했어. 그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갚지 않는다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뢰를 깼듯이 그들은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빌려준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는 빌려주지 말라고 했죠. 빌려주지 않으면 또 서운해하잖아. 그죠? 그런데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고,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 서서 받는다. 빌려준 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가도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무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돈을 받아준다. 막 이런 얘기를. 변호사나 변무사님은 계속 싸움을 붙죠. 근데 우리 의장님이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이분들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의 신뢰가 깨지게 되면 이분은 이 정도까지구나 이렇게 저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다른 분을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이분이 이런 마음, 내가 열심히 해서 스폰서님이 먹고 살잖아 라는 마음이 있는 분은 성공할 수 없겠구나. 왜 그 파트너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폰서님이 나를 찍어주고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박진 의장님한테 감사하고 제가 큰 수입을 포기하고 인큐텐을 결정한 이유도요. 일초에 망설임도 없었던 이유는 그게 전 의리라고 생각했고 그분 때문에 내가 나를 성공시켜줬듯이 앞으로 이분이 나를 더 크게 성공시켜줄 거다. 그래서 인큐텐에서는 성공 너머의 성공도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 그것이 리더가 되기 위한 자기 관리고, 그리고 성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 안에서, 그룹 안에서의 어떤 윤리강령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회사에서 리갈 규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라인의 유인행위, 다른 타회사의 이야기를 이 안에서 한다거나, 이런 건 다 코드 박탈이잖아요. 인터넷에서 싸게 판다 다 코드 박탈이잖아요. 그러면 인큐텐을 통해서는 그 어떤 성공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 단 10원도 가져갈 수 없어요. 왜 코드 박탈이 됐는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소문이 안 나요? 나죠. 만약에 다른 일을 하는데 그 다른 일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 형제 라인이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그 얘기가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분이 나쁘지. 그리고 시스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니까 회사의 리걸 규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이의 제기를 했어. 결국은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리걸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러쿵저러쿵 또 얘기를 또 하는 것도 물론 본인한테 피를 줬으니까 했겠지만 어쨌든 의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똥개는 지져도 마차는 간다. 네, 과거에. 그래서 아, 그냥 좋은 사람 찾고, 나 같은 사람 찾고, 리더를 찾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더 큰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트너는 내 자식 같다는 마음으로 항상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언제나 기다려주는 그런 스폰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형제 라인도 내가 항상 마음을 함께, 공유하다 보면, 세상 일 모르잖아요. 어제 통한 분은 인큐텐의 인큐텐 사업자를 한 뭐 8분 만났나 봐요. 근데 사업은 누구랑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요즘에 저는 항상 이 분야를 만나서 스폰서는 선택받는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박진희 의장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박진희 스폰서님을 과거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전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스폰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좋은 분, 진실한 분, 열정적인 분, 비전 있는 분,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박진희 스폰서님 같은 분은 없겠다 싶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파트너들은 스폰서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내가 리더가 되고 성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장애물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최고 리더가 되실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사람 관계에서 좀 더 겸손하고 또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유니크 패밀리가 전 세계 나가서 정말 사랑이 충만한 팀이었으면 하는 게 저 마지막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사랑하면서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그런데 돈을 번 사람들은 뭐를 하나요? 그 다음에는 명예, 그리고 사랑, 친구, 가족 이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니크 패밀리 안에서 그 문화를 잘 만들고 리더부터 그런 시스템 안에서 정말 이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정말 인성이 좋은 리더로서 나를 닦고 훈련하고 명상을 통해서 나를 반성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는 그런 사업자가 있고 또 그런 회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성공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정말 어려운 시절에 함께 사업했던 분들이 있어요. 초기 시장은 어디 가나 다 어렵습니다.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그러나 우리 인큐테는 유니크 패밀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유는 오픈하자마자 직접 판매 성장률 1위를 달릴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저희가 신제품을 10가지 이상을 출시시켰다. 이건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가 됐을 때 많은 제품을 통해서 제품이 좋으니까 효과가 빠른 거잖아요. 그죠? 인큐텐은 다르다. 인큐텐은 빠르다. 인큐텐은 쉽다. 정말 인큐텐은 정말 제품의 체험도 사실 빠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또 어때요? 또 계속해서 연구 끝에 전 세계 또 1등 제품 복합 단세지방산 거기에 우리 엑스포뮬라가 또 준비되어 있고 내년 3월에 또 우리 컨벤션을 통해서 출시될 정말 좋은 아이템들. 그래서 지금부터가 엄청난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집중하셔서 정말 인큐텐을 통해서 각자 원하는 적절한 꿈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정말 우리 10월은 남다른 달인 것 같아요. 10월 달은 그죠? 우리 10월 3일 우리 개천절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된 그런 기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10월이 되면 제가 이게 호르몬이 되게 그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오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10월 3일은 우리 개천절에 어떤 그 대한민국 우리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이런 그 시작이 됐던 부분을 알린다면 10월 5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인큐텐을 공포한 날이에요. 저희 팀들한테. 그래서 인큐텐을 시작한 날이 제가 10월 5일이기 때문에 남다른 날이고 항상 그날을 생각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 인큐텐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그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그날 입었던 옷을 다시 한번 입기도 해요. 왜냐면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대부분 10월 5일에 강의를 잡는데 이번에 너무 안타깝게 또 공휴일이라서 미팅을 또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은 정말 한글날이잖아요. 세종대왕 정말 전 세계를 다녀봐도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말이 없어요. 단어가 정말 독특하고 대단한, 정말 정말 이런 대단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대단한 대한민국에서 정말 케이팝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나라를 갔더니 케이팝이 너무나 대단해가지고, 대한항공의 공항까지 한국 가는 비행기를 맨 끝으로 자리를 바꿨다 하더라고. 너무 팬들이 극성이라서. 진짜 전 세계가 BTS를 모르면 정말 살 수 없듯이 정말 그 한국을 모른다고 할 듯이 정말 전 세계에 지금 막 김치가 알려지고 그죠? K-팝에 뭐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KLS 푸드로 우리 인큐텐의 건강식품이 전 세계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일이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고 경제적인 그리고 또 인쇄적인 수입을 가져가는 인큐텐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명감이 있을 때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차후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인큐텐을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알려서 정말 멋진 훌륭한 리더로서 전 세계를 함께 움직이는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